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31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8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부터 이제 9월인데요. 미국 시장은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의 특징은 지표의 둔화,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월 19일에 20일 사이에 FOMC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올해 미국에서는 금리 2번 인상을 얘기가 있었죠. 그중에서 이제 이 9월달 얼마 전에 한번 했고요. 9월달에 금리 인상 하느냐 마느냐 요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죠.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올해는 금리 인상을 물 건너 간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1월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1월 전에 마지막 FOMC죠. 그 두 달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움직임을 확인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금리 인상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지 금리 인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3%인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쪽인데 시장은 그게 아니죠. 경기 침체가 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자동으로 내려갈 거니까 금리 인상은 못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 미국 시장이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어요. 민간 고용이 둔화가 되면서 금리 인상 못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반영했고 그것이 결국 나스닥을 또다시 한 0.7%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미국 시장은 어저께 장이 개장 전에요. 2분기 국내 총생산 발표가 됐었는데요. 지난번에 2분기 GDP가 2.4%라고 속보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굉장히 좋구나. 특히 그때 IMF에서도 2.1%를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와서 시장이 환호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확정치가 나온 거죠. 거의 잠재 성장 확정치가 나온 건데 2.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속보치보다 낮게 나온 거죠. 이게 또 시장에 반응을 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화랑은 아니야. 둔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을 또 상승을 이끄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까 비농업부문 민간 고용 얘기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 17만 7천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20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고요. 6월 달에 49만 7천 명이 증가한 이래로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특히 어저께 미국 시장 폭등을 이끌어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7월 구인 건수였죠. 882만 명이 됐었죠. 882만 7천 건 정도였는데 구인 건수가 전달에 920만 건보다 50만 건 줄었고 예상치 950만 건보다도 70만 건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이거 고용이 둔화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민간 고용마저 둔화되니까 시장이 그러면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죠.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 10일 전후에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에서 쭉 내려왔고 3%까지 갔다가 다시 3.2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10일 전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연준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으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제 개인적 생각인데 왜냐하면 2%까지 가지 못하면 문제되는 거죠.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3%를 눈우물로 보자. 너무 뭐 2% 못 갈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보자. 인정을 하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연준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연준은 일단 2%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3%를 깨기 위한 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못 깨고 계속 시간을 끌게 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쌓였을 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시장이
고물가 저성장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0.5%, 장중에 0.7%까지 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 0.5%대 상승이었고요. 다운이 0.1%입니다. 별로 안 올랐네 이런 생각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선 위로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운은 0.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종가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어쨌든 22선을 뚫고 22선 위에 딱 걸쳐놓고 끝나는 것이 현재 다우의 시장의 흐름이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22선 맞고 밀릴 거라고 시장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어저께.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어저께 시장에서 힘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특히 뭐 중국, 홍콩장에 영향을 좀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속내가 좀 있었죠. 일반 장대 항복이 나오면 살짝 흔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장대 항복이 나와가지고 1.8% 나왔기 때문에 1.7%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누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냥 올라서 버렸죠. 장중한테 0.77%까지 상승해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이 없이 움직이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평선상으로는 다 돌파가 돼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다. 그러나 어저께 우리나라나 아시아는 홍콩, 중국 영향을 받았죠. 홍콩이 1.4% 상승 출발했는데 밀려서 끝났고요. 중국도 플러스권 출발했는데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아마도 뭐 중국이나 홍콩은 이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 20에서 저항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6만전자에 갇힌 삼성전자 계속 제작될 거냐. 지금 그 6만전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개미들이 버티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 AI로 큰 이익을 보고 있죠.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엔비디아를 통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가 지금 뭐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있죠. 그래서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낙수 효과가 기대됐지만 그 효과가 없는 상태고요. 외국인들 13조 정도를 매수를 한 후에 그냥 딱 멈춰섰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게 좀 특징입니다.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땐 재고가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재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저는 기술적으로는 한 72,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하다가 감산을 했어요. 감산을 하면서 재고가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상반기 재고가 주지 않았다. 이게 삼성전자를 지금 묶어두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감산 안 하는 게 더 유리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감산을 하면서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었죠. 하지만 이 반등했던 부분의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는 다시 되돌아온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선물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해석도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추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기술력에서 승부가 났어야 되는데 기술력에서 지금 약간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결정되겠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9월 박스피 이제 오늘 말일이니까요. 다음 달 전망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스피 얘기가 맞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박스피 상단선을 제일 많이 제시한 곳이 교보증권이네요. 2,700 정도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급적으로 별게 없죠. 수급적으로 별게 없어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금 요즘 기관이 좀 사긴 하지만 외국인은 별거 없죠. 그렇죠? 외국인이 조금 도와줘야 2,700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의 행보도 봐야 되고 또 기관은 지난번에 내릴 때 힘을 썼기 때문에 기관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겠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의 동향에 따라서 상단선이 높아지느냐 아니냐 아니면 하단선을 깨고 내려갈 거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 수급에서 방향성을 찾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